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이 전부다에서 암호화폐 투자에 관해 얘기하고 있고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2026을 집필한 저자이기도 한 신민철 철이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사이클 주기를 따르면은 반감기 이후 1년 반 정도 되는 시점이 사실 거의 종료 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 그 주기를 따른다면은 올해 4분기 10월부터 12월 정도 사이가 사이클 종료 지점이 될 것으로 원래는 예상을 했는데 현재는 사이클이 2025년을 넘어서 2026년까지 더 확장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유동성 확장기의 본격적인 시작이 뒤로 지연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어요. 이번 사이클 들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떨어지는 그런 급격스러운 변동성이 적고 가격이 계단식으로 오르는 이런 상승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유동성 사이클도 2008년에 금융위기와 함께 리셋이 되면서 그 이후로부터 확장기와 수축기가 대략 4년 정도 그런 텀으로 유지되는 4년 사이클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트코인 자체가 금융위기와 함께 탄생한 자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유동성 사이클의 수축 확장기가 거의 4년씩 맞물려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 들어서 근데 이게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은 미국의 경기와 고용이 생각보다 너무 강합니다. 그러면서 2025년 현지 시점까지도 아직 금리 인하가 재개되지 않고 있죠. 그 2025년 9월에서야 금리 인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유동성 확장기가 원래라면은 왔어야 하는데 그 타이밍이 뒤로 상당 부분 연장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공급과 수요의 이 측면에서 봤을 때 공급이라는 측면은 반감기에 의해서 4년마다 정해진 시간마다 정확히 일어나요. 이거는 변동이 없는데 수요라는 측면을 담당하는 유동성 부분은 거시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 사이클은 그게 좀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확장되는 시기가 미국의 금리나 지연과 함께 뒤로 밀렸다. 그렇게 된다면 사이클 전체의 길이도 공급과 수요 중에 하나의 축인 수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의 사이클이 뒤로 밀리면서 이 비트코인 사이클 전체의 길이도 조금 더 늘어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의 그런 과열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조 지표인 뭐 맥디나 RSI 같은 이런 보조 지표들이 있고, 또 온체인 데이터로는 뭐 MVIV 지표나 파이사이클 탑 인디케이터 같은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그 모든 지표들이 현재 과열 신호를 전혀 내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점에서 이번 사이클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금리 인하 자체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 중요한 거는 이 이후의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연준이 사실상 이번에 처음으로 9월 FOMC에서 금리를 올해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 내린 이후에 정책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발표하기 전에 이제 두 가지 중요 지표가 남아 있죠. 이번 주 9월 초에 고용 보고서 발표가 남아 있고, 다음 주 그러니까 FOMC 발표 직전에 CPI와 PPI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9월 이후의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핵심은 파월이 잭슨홀에서 했던 발언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느냐가 핵심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잭슨홀 미팅 때 발언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면은 저는 9월 FOMC 이제 결과 발표가 9월 17일이죠. 9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반등하는 분위기로 가다가 이제 원래 위험자산 시장은 10월부터가 강세죠. 그러니까 10월 이제 시즌적 강세를 맞이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고용 보고서나 CPI 결과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쳐서 파월이 잭슨홀 미팅 때 발언을 일부 취소, 철회를 하고 조금 더 매파적으로 다시 돌아서 건다거나 한다면은 하락기가 조금 더 길어지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겠죠. 이번 시사이클에서는 아직까지는 포물선 상승이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함께 본격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재확장기로 접어들게 된다면은 그때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강력한 포물선 상승이 사이클 후반부에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내년 1분기나 2분기 정도가 사이클 정점이 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연말에 강력한 랠리가 나온다면은 또 예년처럼 이제 12월이나 1월 정도에 한 번 정도 조정이 나왔다가 이제 문제는 과거처럼 그런 조정 기간이 엄청나게 길지 않은 거죠. 한두 달로 끝나는 거죠. 네.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하고 또 한 달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네, 조정 기간이 막 수개월에 걸쳐 일어나지 않고
한두 달 이내에 짧게 일어나면서 내년 정말 길면은 3분기 초 정도까지, 짧으면 1분기, 뭐 가장 확률 높은 건 2분기 정도의 사이클이 종료가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이제 유발시킨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전 세계 글로벌 경기의 약화죠. 수출업자 쪽에서는 같은 가격으로 수출하면 안 팔리겠죠. 물건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마진을 줄이면서 가격을 낮춰서 수출할 수밖에 없고, 수입업체 측에서도 그렇게 관세를 붙인 가격을 그대로 소비자한테 다 전가시키면 안 팔리겠죠. 그러니까 일부 자신들의 마진을 희생해서 관세 부담을 자기들의 출혈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출업체 측, 그러니까 미국 외의 글로벌 기업들이겠죠. 뿐만 아니라 수입업체,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겠죠. 미국 기업과 미국 외 기업들이 모두 자신들의 마진을 일부 희생을 하면서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지겠죠.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지면 고용이 줄고 또는 임금이 약해지겠죠. 임금이 약해지고 고용이 줄면은 소비자들의 지출 여력도 줄어들겠죠. 경기가 전반적으로 약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경기가 약해지게 되면 당연히 중앙은행과 재무부는 부양책을 실시하고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을 풀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유동성을 풀어버리게 되면은 유동성과 가장 민감한 자산이 가장 많이 오르겠죠. 근데 모든 메이저 자산 중에서 유동성과 가장 민감한 자산은 이미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만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당장은 이제 경기가 악화된다든지 하는 것들로 조금 불안감을 불러일으켜서 시장이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런 불확실성은 이미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고, 올해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해서 올해 말 정도부터 본격적인 유동성 확장기가 다시 관세로 인해서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은 현재 기관들이 그동안에는 비트코인에 가장 집중돼서 매수를 시작을 했다면은 현재는 그 매수의 초점이 이더리움 쪽으로 조금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보다 이더리움 현물 ETF로 더 많은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 비트코인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시가총액은 5분의 1 수준인데 자금은 이더리움으로 더 많이 갔어요. 그럼 상대적인 그 규모의 차이는 더 크게 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이제는 기관들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대장으로 해서 알트코인 쪽으로 조금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트 시즌이 완벽하게 열리지는 않았는데 점진적으로 그렇게 스마트 머니는 먼저 알트코인으로 방향을 이동시키면서, 그러니까 가장 빠른 자금들이 방향대를 바꾼 거죠. 방향성을 알트코인 쪽으로 바꾼 거죠. 물론 이제 대중은 그거보다 훨씬 뒤늦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스마트 머니는 이미 방향을 알트코인 쪽으로 완벽하게 바꾼 건 아니죠. 점진적으로 이제 바꾸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연내 승인될 확률도 있지만은 가장 높은 확률은 내년에 승인될 확률이 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번 사이클 내에서 사이클이 종료되기 전에만 승인이 된다고 하면은 강한 펌핑이 올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이 시장 자체는 무조건 비트코인이 먼저 선도해서 갑니다. 그 다음에는 대장들부터 가는데 알트코인 대장이 이더리움이 그 다음에 가겠죠. 근데 이더리움이 이미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으로 가는 거는 이제 부대장급 XRP, 솔라나, BNB 같은 이런 코인들이 그 다음에 가고, 그 이후로는 시가총액 10위권 밖에 있는 이제 중소형 알트, 그 다음 가장 마지막에 이제 시가총액 정말 낮은 잡코인들,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현재 9월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9월은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 달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는 얘기는 9월에 비트코인 조정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고, 9월에 비트코인 조정을 받게 되면 당연히 알트코인은 더 큰 조정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또 회복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연말 상승 랠리가 예상이 되는 건데, 1차적으로는 회복은 무조건 비트코인부터 됩니다. 그 얘기는 한 10월, 11월 정도까지는 비트코인이 주도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 이후부터 이제 주도권이 알트코인으로 넘어가는데 알트의 대장인 이더리움부터 가게 되겠죠. 그러면 11월, 12월 정도부터 해서 연말 연초 정도는 이더리움이 주도하는 시장이 될 것이 확률적으로 높겠고요. 그 이후 이제 내년부터 1월 이후부터 또 1월에도 조정이 보통 많이 있거든요, 암호화폐 시장이. 그럼 1월 조정이 끝난 시점, 한 뭐 2월 정도 시점부터 이제 솔라나나 XRP 같은 다른 알트코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만약 그 타이밍에 현물 ETF 승인까지 일어나 준다면은 더블 호재가 되겠죠. 그런 기업들이 지금 이미 실제로 있고요. 뭐 비트맥스 같은 회사가 가장 먼저 일단 시작을 했죠. 아마 이번 사이클 내에서도 계속 등장을 할 텐데, 그랬던 기업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강력한 펌핑 이후에 지금 굉장히 침체된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뭐 메타플렉스,
같은 경우도 현재 최고가 대비 절반 이상 거의 60% 하락을 한 상황이고 리빅스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60-70%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ALTPG라고 하는 그 티커의 회사가 최대 지금 최고가 대비 한 7-80% 하락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전부 비트코인 재무회사를 그 발표를 할 당시에는 주가가 수배 뛰는 펌핑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또 뭐 60-70% 많게는 80% 이상까지 하락하는 그러는 그 폭락기도 겪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투기의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는 게 좋겠고, 만약 내가 그 투기에서 정말 빠르게 진입해서 빠르게 나올 자신이 있다 한다면은 투자를 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거나 정보를 조금 늦게 접하신 분들은 뒤늦게 뛰어드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MSTR이 비트코인 사이클보다 대략 9개월 먼저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비트코인 사이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가격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번 사이클이 만약 내년 1, 2분기에 끝난다고 하면 어쩌면 9개월 전에 이미 왔을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미 지난 사이클에서 제일 먼저 비트코인 재무 회사 전략을 실시를 했고 하락장 하나를 완전히 견뎠죠. 그래서 하락장 동안에도 비트코인을 전혀 팔지 않았고 청산이 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번 사이클을 넘어서 다음 사이클 또는 그 다음 사이클까지 바라보면서 장기 투자의 영역으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회사들은 다 이번 사이클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에게는 이번 사이클 끝나고 또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하락장이 온다면은 그 기업들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투기의 영역일 수밖에 없는 거죠.